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은 재청하대. 또 고PD가 머리 썼네. 재청은 풀 청자. 재청, 청와대 청자를 썼어요. 일단 그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한 명은 공석이고 한 명은 곧 공석이 되는데 대법관 후보자를 청와대에 재청했는데 이거 두고 논란이 큽니다. 청와대랑 협의하지 않고 보냈다 이건데 저희가 차례로 말을 들을 텐데요. 일단 법원 행정처장은 협의할 기회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협의했고 그래서 일단 재청을 한 거다라고 했고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임명권을 무시했다.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과 같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혀 험한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씨라고 하였어요.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협의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물러나라라고 합니다. 물러나라. 네. 강성필 대변인 얘기부터 네.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법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예. 이 협의라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관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안 맞으면 사실 이게 늘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민주당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가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 예. 법관으로서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가 있고 예.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럼 서로 간에 조율하다가 안 됐어. 그러면 그냥 대법원장은 절차에 맞게 서류로라도 보냈어야 된다. 제청을 했었어야 된다. 7개월 전에. 예.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홍구 대법관 퇴임하니까 이제 1+1 2명이니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쉽게 말해서 야 내가 원하는 사람 1명,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 1명. 자 이제 됐지? 근데 나 기분 안 좋으니까 서류 보낼게. 제청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행위 자체가 법관으로서 정치적인 행위와 판단을 한 것 같아서 저는 그건 잘못됐다. 그건 잘못됐다. 그건 명백하다. 명백하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윤석 대변인님 물러날 일이에요? 그게 물러날 일이냐고 대법원장이. 저요? 예. 네. 그게 물러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C라는 호칭을 들어야 하고 여당 대표로부터 얻다 대고 정신 차려 나가세요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이냐? 그거는 좀 경중을 따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험한 말이 나오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안 들어요. 그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처음이라 뭐 세게 하려고 한지는 몰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법원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날선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서영교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법원 행정처장한테. 그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왜 매끄럽지 않게 대법원장이 그렇게 재청 과정을 했느냐, 관례에 어긋나게. 그건 충분히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거냐. 결론은 청와대가 원하는 대법관이 있는데 대법원장이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원장이라서 그렇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같은 정부 내에서 임명한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에 관련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조희대 이 대통령 대선에 못 나오게끔 하려고 대선 한 달 전에 파기환송한 사람 아니야? 거기서부터 이제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하고 김민석 대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원에서 판단 받으신 분 아닙니까? 4번이나 그중에 2번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받아가지고 그런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객관적으로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견이
여러분들이 상식적 패널들 우리 네. 네,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서영주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 조이대 C 갖고 뭐 왈가왈부 할 건 없어요. 장동혁 그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도 대통령한테 이재명, 재명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가지고 뭐 넘어갈 건 아니고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면 예.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정책 판단을 했다고 봐요. 음. 결국에는 저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이 정부와 맞서는 예. 그런 캐릭터로 좀 가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 아닌가. 음. 안 그러고서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바보가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대법원장의 자리까지 갈 정도 되면 식견도 있고 예.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도 다 계산이 된 상황에서 서면 제청일 겁니다. 당연히 집권여당의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본인의 그 밉상 마일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예. 대선 때 선거 개입에 예. 박유한송 예. 유죄 취지로 보낸 거 뭐 9일 만에 다 봤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부에 잠재돼 있는 걸 알면서도 예. 사실상 그냥 질렀어요. 질렀다. 그러니까 어차피 7개월 동안 안 했는데 좀 늦으면 어때? 충분히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 협의를 해서 이거를 제청하는 게 훨씬 매끄러울 건데 또 심지어 헌법상에도 제청한다고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인데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줄까 하면서 질렀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평가나 김민석 당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예. 메시지에 대해서는 뭐 비난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 그리고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취급을 안 했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저 장소영 없으니까. 근데 저 뭐 역할이 아니라 제 생각이 좀 그래요. 이 네. 부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물어봐 주세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번에 막단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조이대 네. 대법원장의 이번에 네. 제청에 대해서 저는 조이대 대장이 지른 건 맞는데 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사정? 왜냐면 처음부터 이거는 지난 1월부터 기사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맞죠.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부장판사를 원했어요. 대법관으로 하자. 근데 조이대 대법원장은 그분은 남편이 헌법재판관 이니까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이미 임명이 됐는데 물론 그분이 싫었을 수도 있고 근데 명분은 그래요. 있는데 부인이 또 대법관을 하는 거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둘이 기싸움을 한 거죠.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기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합의가 안 된 거야, 협의가. 근데 그러면 사실은 뭐 양비론일 수도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그러면 대안을 내놓든지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계속 가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 스타일상 밀어붙여 이건 내 권한이야. 결국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 명분으로는 약간 한덕수 예전에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받았거든요. 네. 자꾸 이거 나를 이렇게 걸 수 있겠구나. 그럼 일단 난 제청을 하고 보자. 그다음은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협의가 안 된 데는 난 대통령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 조이대 대법원장도 책임이 있고 협의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밀리다 보니까 원래는 대법원장이 다 숙였는데 지금은 이제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숙였는데 지금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워낙 꼬장꼬장해. 내가 볼 때도 생긴 건 또 생긴 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꼬장꼬장해서 그냥 갔다. 물론 여기에 대한 조이대 대법원장의 정치력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도 그러면 사실은 청와대도 좀 더 협의할 수 있는 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민기 대법관이 가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부군이 헌법재판관인데 네. 저는 가는 근데 건 안 맞다. 제 당내에서는 이제 김민기 재판관에 대한 이 헌법재판관 남편분이 예.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절차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87년 개헌되기 전까지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없었어요. 예. 그냥 대통령이 뭐 대법원장한테 야 이거 해 이렇게 제청해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냥 법관답게 담백하게 나는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냥 제청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뭐 동의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건 이제 본인 선을 떠난 거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은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면 그래서 임명하는 절차인데 일단 국회의 동의라는 이 절차 자체를 본인 손에서 막아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비판 안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인사
능력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솔직히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용훈 대법원장하고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었고 예. 역대 대통령이 거의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 이 대법원장의 이 대법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좀 축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 상원에다가 그냥 바로 그 임명 동의안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상원에서 해결하는 거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꾸리는 인사추천위회가 아니라 아예 독립적인 외부에 꾸려서 그분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임명을 하게 하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금의 선진국들은 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대법원장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그러면 입법 공백이 제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2017년도에는 당시 여당과 야당이 다 합의를 했어요. 이거 좀 예.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이건 또 개헌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헌의 숙제로 남겨놨거든요. 근데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개헌이 논의가 있으면 이 부분도 손봐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통령의 권한도 손을 봐야죠. 네, 그렇죠. 거기까지 얘기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제 저 방송에서 깜짝 놀래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인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사권하고 임명하는 절차를 갖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법관 인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결론은 이렇게 삐걱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좋은 점수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정부 책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 책임으로 가는 겁니다. 도의적으로라도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하는 거 하나 때문에 대법원장을 이렇게 각을 세우느냐 이것도 감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파기환송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본인이 모두의 대통령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예상외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인사를 잘 풀었네 이런 평가를 받을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훨씬 더 셀 겁니다. 근데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숙제가 어렵긴 한데 모두의 대통령이 로키로만 가는 게 모두의 대통령은 아닌 것 같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처신을 보면 너무 선택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돼서 한 6명의 대법관을 제청을 했는데 예. 그때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대다수 수용해서 제청을 했던 것으로 기사들이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번에 인사 대법관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인사입니다. 첫 대법관. 그러니까 예.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첫 번째 임명인데 대법원장으로서 그 정도도 협의를 못 해주나. 본인 하나 하고 대통령 입장 하나 하면 될 거를 그냥 그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는 고집도 아니고 오기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국회에서 동의 절대 안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대통령이 이거를 제청을 또 거부할 것이냐 또 그렇게 되면 또 말씀한 대로 모두의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좀 기세가 나겠죠. 예. 그러면 결국 저는 이 일처리가 어차피 또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죠. 예, 그러면 다시 김민기 판사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지리한 이 비생산적인 과정을 조희대 대법원이 몰랐냐 그거예요. 그게 저는 괘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거기에 안에서의 대해서는 태도보다는 청와대도 책임이 있죠. 대법관 한 그렇죠. 명이 공석이 되는 거에서는 청와대도 대법원장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 청와대도 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청와대가 책임이 있게끔 만들었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적당한 선에서 대법원장의 입장과 대통령 청와대 입장들을 서로 조율을 해서 내가 이번에 첫 임명이니까 청와대에서는 김민기에 좀 이해충돌이 있어도 직업윤리를 믿고 예. 우리 한번 가봅시다 라고 했을 때 뭐 그거를 좀 수용해 주면서 좀 서로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수용하고 본인 추천목으로 균형 맞추면 되는데 절대 안 된다고 오기로 불어버리면 결국엔 청와대에 책임을 묻는 거. 그러면 공석을 청와대에서 만든 것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국회에서 만들게 되는 것이라서 그래 누가 손인지 보자라는 것으로밖에 익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너무 저는 과한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법부 수장이고 그 정도 머리도 있고 계산도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 해결 방식은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 계엄 이후에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사실 무슨 뭐
그 죄의 경중을 뭐 따지고 그런 것보다도 선거 다 나누고 그러면 만약에 그때 재판이 결정이 나버렸으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어디서 정말 대규모 소유 사태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무책임하고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형식적인 절차상 당시에 본인이 안 물러난 거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물러나서 우리나라 사법부에 엄청난 폐해를 끼쳤다. 그 뒤에 선을 넘는 사법개혁도 사실 그게 된 거고 책임감이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안 물러나는데 우리가 그걸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절차에 어긋나서 가는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그것과 연계시켜서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막무가내로 하는 방식이지만 그렇다고 뭐 물러나라 한다 뭐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압박을 한다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근데 거죠.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보세요. 우리가 탄핵을 거치면서 헌법재판관도 우리가 나름대로 여당과 야당하고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정해졌는데 임명을 안 해버리잖아요. 대통령 직무대행이. 예.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결정을 내기까지가 싸웠지 결정이 어쨌든 힘의 논리에 의해든 어쨌든 간에 나버리면 그것은 이제 그대로 져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치사하게 뭐 언제까지 임명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구차한 방식으로 끌어버리는 방법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치사하지만 몇 시간 안에 그러면 임명해야 된다라든가 뭘 딱딱딱 다 법을 디테일하게 정해놔야 된다는 게 좀 슬픈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제청하냐 임명이냐 이것도 막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논의가 대통령이 안 만나줬다. 근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조율을 다 한 다음에 만나가지고 제청을 하는 거지 조율이 안 되는데 뭐하러 만나냐 둘이서 뭐 싸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더 걱정인 거는 앞으로 이제 대법관이 증원이 되면 이제 더 많은 대법관을 이제 우리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한 명 갖고도 이러는데 또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지나간 일인데 그게 더 걱정이다. 저는 거기에 대한 기세 싸움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대법관이 증원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 기세 싸움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자꾸 이 절차를 문제 삼는 거는 대통령이 권한을 내리자고 그러잖아요. 제일 큰 건 사실은 권력 분립으로 따지면 사법부예요. 그러면 이 권한에 기세 싸움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반대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최소한 사법부에 이거는 약간 사법부의 공간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네. 민주당이 검찰 개혁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잘못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응징하는 차원에서라도 개혁한다.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핵심 기능,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다 없어졌습니다. 보안 수사권도 이제 없어요. 자, 그거는 이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법원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대법관을 거의 2배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14명을 22명으로 26명으로 만드는 거니까 나중에 뭐 거의 2배가 되는 네.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재판소원까지 만들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위에 두는 것까지 해놨어. 뭐 좋아요. 뭐 그건 뭐 통과됐으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법치주의 또는 삼권분립 이거를 완전히 넘어서려고 하는 건 이런 행보를 자꾸 보이니까요. 법원이 결정해야 할 공소 기각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마구 얘기를 하고 그렇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전당대회에서 될 뻔했는데 2심에서 징역 5년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그거 보석으로 나왔는데 세상에 징역 5년 받은 사람이 2심에서 보석됐다고 해서 공직선거 나가겠다고 하질 않나.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서 거의 될 뻔하고 이거를 이 여당에서 왜 거르지를 못하느냐. 국민들은 그거를 물어볼 겁니다. 분명 이게 맞는 거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깊게 논의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민주당 안에서 김용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너무 해석이 다르고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왜 이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는 근거도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또 이런 고민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이것은 대법에서 지금 결정 안 났는데 지방선거? 예, 예.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으로서는 아니 내가 지금 억울하고 결론은 또 대법에서
조의대 지금 코트에서 계속해서 그 김용에 대한 판결을 안 내리고 쭉 있어버리면 그 판결 날 때까지 그럼 김용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접근법이 다른데 저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쨌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공소 취소, 공소 기각 또 연임을 하려고 한다. 연임은 진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의심인데 근데 저라도 공소 취소에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안 의심에 해요? 대해서. 당대표가 그러니까, 당대표 선출되기 직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걸 어떻게- 저는 왜 그러냐면 아니 국민의힘에서 말했잖아요. 뭐를? 공소 취소하면 역풍 분다면서요. 아니 당대표가 하겠다잖아. 그러니까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든요. 이거 정치가 꼭 정의롭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정의롭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여튼 반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당의 행보가 맞냔 말입니다. 지금 공소 취소 공소기각 반대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강성필 말을 그- 믿어, 그거는- 김민석 말을 믿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는 정확히 음. 그 김민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명확한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입증되면 한 번 뺐어요. 네. 한 발을 뺐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았죠. 네, 창조적 잠깐- 수평 관계 하고 있어요. 예. 한 발 그래서 빼서 그게 나요. 그건 이제 뒤에 네. 명확한 조작 이거- 기소를 어떻게 규정할 건지 좋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규정 안 됐다고 보는 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다 돌아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욕풍을 분다고 하면 공소 취소하세요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한테 좋은 겁니다. 아니, 그럼 정치를 왜 해요? 아니, 싸워서 그러니까 이기려고 예를 하는 거야. 들면 국민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정책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이다. 공소 취소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고 국민의힘이 욕풍을 분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강성필 부대변인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요. 민주당 이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거는 알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고 송영기 의원 같은 경우는 조직기소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그 오해받는 거 빼야 된다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내에서도 입장차가 분명하게 공소 취소는 부정적이다라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로 돌아오면 정치적 압박만 있을 뿐 이게 법률적 탄핵 요건은 불가한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걸 예. 또 알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비난을 왜 감수하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어떤 희망사항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닌가. 28년에 28. 조희대 뭔가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7월까지잖아요. 네. 임기가. 그럼 딱 맞아 떨어지거든. 대법원장이 뭐 총선 나가겠어요? 아 몰라요. 그건 정말? 정말 감사원장도 나갔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서. 총선을 나간다고? 아니 난 나가. 욕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난 설명이 안 되는 아니 상황이라서. 그게 광장시장 가서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광장시장에 광장시장 꺼내고요. 광장시장에 계신 분이 그랬어. 부장판사까지들은 그래. 부장판사까지들은 아직 좀 너무해. 그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그냥 근데 부장판사 위로 네. 법원장급도 되면 이 프라이드가 엄청나. 본인이 이제 완전 그럼. 딱 법 뒤에 서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짱하냐요. 그거 엄청나요. 그래서 총선 안 나가. 아유. 그거 총선 안 나가 좀 다른 그거 문제인 것 보세요. 같은데. 본인이 대선 적 감정으로 후보하겠다. 방송을 하고 있네 지금. 대선 후보하겠다고 할 수 있어. 근데 뭐 총선 나서 배지 달려고 안 해요. 이게 봐봐요. 대선 나가겠다고 할 수 총선을 있다고 봐. 가야 대선으로 그래. 가죠. 음. 그러니까 생뚱맞게 대법원장 있다 기다렸다가 대선으로 간다. 조희대는 아. 누가 알아요. 근데 서사를 만들려고 저는 이게 정치적인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은 참 예. 대단하다. 저는 그래요. 되게 본인 이제 탄핵 안 돼가지고 이미 알고 있고 이 시나리오가 되게 황당하게 느껴지시죠? 아, 전에도 대선 당장에. 후보설 얘기 있었어. 내가 그러니까 들었어. 우리는 사실 그래 공소 취소는 그나마 내가 이해해줄게. 네. 연임 논란은 진짜 이런 상황이어서 기분이 이렇고 황당한 거야. 네. 아니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서 데드크로스 해가지고 정권의 위기가 왔다며. 다 이해합니다. 그럼 국회의장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그 얘기를 해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한테 뒤집어쓰지 마요. 실언이래잖아. 실언. 실언을 그렇게 신중하게 해요? 자기 첫 기자회견에?
뉴스 2번 났다는 거 아니에요? 실수. 한 번은 국회의장 됐다고, 두 번째 죄송합니다. 그때는 웃겼어. 그때는 그 말 듣고 웃겼어. 그래 한 번 해야 돼. 본인이 한 거 근데 아니에요? 아 그때 웃겼어 진짜 웃겼어. 패널 하고 싶어. 패널 훨씬 재밌는 것 같아. 야, 그런 거 같더라고. 요거 빠르게 일단 대법원장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이 있어요. 저희 댓글창에도 네.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볼프강님, 대법원장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고집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포유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 건 민주당이 실수한 거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가을님, 대법원장 지맘대로 내란 묻었다. 의심되는 인간이 겁도 없이 조의되는 정치의 개입 중 아닌가라는 의견 또 주셨습니다. 여러 의견이 진짜 많고요. 뜬금없이 알프스님, 장성철 소문 진짜인가요? 큰일을 도모하나? 라고 뭐 소문대로 그런 소문이 큰일 났어요 보시나? 지금 그게 우리 무슨 말이에요? 장 소장님에게 소문 뭔데? 뭔가 큰 쓰임을 받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지금 너무 안 보이니까 네. 근데 이번 주 쉬시고 다음 주도 일부 일부 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개인적인 일인데 저희가 따로 뭐 그런 거를 본인이 안 알릴 수는 밝히면 없죠. 묻지 그럼 않아서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저도 저한테 이제 와서 화요일 목요일 신용상 객잔 이번 주 못 나간다. 음. 예, 그래서 예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어요? 했더니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볼프강님 장성철 정계 인문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뭐죠? 또 유전님 율리 같나라고 율리 당원이 아닌데? 당원이 아니야. 아닙니다. 당원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의견들을 저희 추구하는 게 유쾌한 공론장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서로 욕하지 않고 맞아요. 얘기하시는 공간이다. 일단 좋아요 눌러주면서 욕해 주세요. 근데 성철이 형 같은 경우 한 일주일간 비어 있으니까 그냥 이 평론회가 허전해요. 오전에 네, 들썩들썩하고 어디 갔지 다 이러고 있어. 그 욕을 내가 다 먹어요. 알겠습니다. 예, 많은 의견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자 저희 많은 의견, 근데 욕설이나 도배만 하지 말고 각자 의견을 주시면 서로 이런 면도 있지라고 한 100번에 한 번 정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효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OX로 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까? 이거 빠르게 OX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X면은 아니, 우리가 저기 기구 쓰지 말고 우리가 물론 도구의 인간이지만 탄핵을 추진할까? 탄핵을 추진할까? X면 이겁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뭐였어? 뭐였어? 안 보이잖아. X. XX. X. 탄핵 요건이 안 돼. 탄핵 요건이 한다. 추진은 안 할 것이다. 이제 정치적 압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만약에 탄핵을 추진했어요. 탄핵 소추예요. 네. 탄핵 소추를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까?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식 있는 배심원들의 판단으로 근데 그거는 좀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우리 민주당이 봤을 때는 확실한 요건이 있을 때 우리는 탄핵을 소추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아직은 일단.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소영주 소장님 XX 지금 탄핵은 안 될 것이다를 그냥 오늘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수박 수박 팔다 남은 거 없어요? 수박 좀 갖다 야, 주세요. 안에 팻말 있네. 팻말. 팻말 시험는 수야 요거 자기 앞에 갖다 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세게 지금 조희대 탄핵도 얘기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우리 소영주 소장 강성필 선생은 네. 에이 그렇게 안 할 거야. 근데 요건도 안 돼라고 얘기해서 씨 없는 수박을 그 앞에 제가 놔놨습니다. 아 근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예. 탄핵 요건이 성립하기 쉽지 않죠. 예. 그다음에 내년 7월이면 임기 끝나요. 굳이 이분 건드려서 본인 좋은 일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슈를 이런 걸로 갈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민주당이 지금 네. 김민석 대표가 민생 강조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요. 초반에 정치적 목적으로 비난을 세게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지난 25년에 네. 25년 5월에 했던 짓은 네. 진짜 욕을 먹어도 싸다고 먹어야 저도 돼요. 봐요. 네. 본인의 뭐 신념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욕을 먹어도 싼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가는 거는 민주당이 오버할 수 있다. 저는 민주당이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저기 법원 행정처에서는 절차대로 했고 제청권 행사한 것뿐이다 했으니까 그냥 정치적 압박은 할 수 있으나 나머지도 절차대로 하면 돼요. 국회 동의, 그렇죠. 대통령의 임명 음. 이 절차를 통해서 말끔하게 우리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면은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깔끔한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조희대 논란은 이렇게 넘어가고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말씀 해주시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당황해요. 재판 받는 일이 있을 수 친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요. 네. 혹시 모르잖아요. 잘하세요. 뭐를 혹시 모르니까 조희대 영상 대법원장, 편지. 제가 볼 때는 네. 대법원장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봐요. 지금 이 순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삼권 분립 지키기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김민석 여당 대표의 말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제가 할 길 가시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넘어가서 어제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그리고 정청래 송영길 의원이 만찬을 갔습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예. 아 지금 이게 사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홍익표 수석이 박원석 의원님 닮았네. 맞아요. 좀 닮았는데 홍익표 수석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박원석 나름대로 민주당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이라서.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정청래 의원, 그 옆에 한병도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 모습 보이고요. 이게 여러 명이 찍었나 봐요. 김민석 사진을. 대표 모습 보이. 예. 다 각자 시선이 달라. 정청래 그러네. 의원은 역시 눈이 안 웃네. 아. 이날 정청래 의원이 표정이 안 좋았다는 게 전체적인 평이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 그 좋을 얘기를 많이 리가 하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멘트는 요때도 지금 봅니다. 눈이 안 웃어. 지금 김민석 대표는 제일 박네. 활짝이 활짝.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음. 활짝. 네.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은 지그시. 그러면 자 김민석 아니 정청래 의원에게 수식어를 붙여주세요. 저 사진에 예. 씁쓸. 씁쓸. 자 어굿. 억지 웃음? 억지 웃음. 억지 웃음. 예, 강성필 대변인. 만화체로 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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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끙 느낌 나네요. 나지. 뭐야? 좀 뭐예요? 저런 우리만 상태야? 보이는 캐피바라 아니야? 아니 지금 송영길 의원은 또 이제 바탕화면에 또왜저 청와대까지 따라와서 지금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잠시만요. 이게 또 우수했지 내가. 우리가 너무 오디오가 섞이면 네. 제대로 못 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방금 한 얘기를 네. 원샷 주고 우린 조용히 있고 저기 강성필 대변인 하세요. 네. 방금 사진 보니까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왜 저거 또 청와대까지 따라와서 안 듣고 웃고 있네 지금. 빨리 웃어라 청래야. 빨리. 이럴 때 웃어야지 뭐. 지금 대통령하고 밥 먹었는데 지금 물병을 던져버려. 왜 계속 잡는 거야 불편하게. 송영길 의원이 네. 말을 하다 마는 거 아니 여러분의 시선이 나를 너무 자신감 없게 만들었어. 원샷 주니까 불안하지. 좀 쫄리지. 좀 쫄린 것 같아요. 원샷 주니까.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송영길 의원이 말을 하다 만 것 같았고. 네. 내가 볼 때 송영길 의원이 강하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요즘 얼마나 송불리라고 내가 칭찬하고 다니는. 그러지. 아, 송불리라고. 그러지. 송불리. 어제 만찬 분위기 4시간 넘게 됐다고 그래요. 분위기는 화기애애됐다고. 네, 지금도 근데 사진이 다 굳은 사진이에요. 응? 정청래 대표, 정청래 의원 사진이. 기분 나쁘지. 표정이 안 좋죠. 불편하지. 아니, 좀 사실 머쓱하지, 머쓱. 네, 3등으로 가는 사람의 기분과 예. 거의 끝까지 갔다가 2등으로 떨어진 사람의 기분 그리고 직전 당 대표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르지. 그런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에 갔잖아요. 3년 뒤에 내가 여기 와야 되는데 이번에 좀 멀어졌나? 정청래? 이럴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낙선자까지 같이 부르는 게 예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먼저 당선자 불러서 할 거 하고 나중에 불러서 따로 하는 게 낫지. 저렇게 사진 다 찍고 하면은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갔는데 기분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지지자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좋아? 떨어졌는데 좋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신경 쓴 것 같아. 그것도 뭐 충분히 있을 수 딴지 게시판에 있어서 신경 쓴것 같아. 좀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들어보니. 저는 잔인해. 지금이 정청래 의원의 정치 인생의 가장 큰 기회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청래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치인의 윗단계가 정치가, 지도자. 예. 맞는 말이지. 그 현실 정치에서는 개폐 수장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가 뭐 친청계 이번 선거 때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예. 뭐 제가 물어봐요. 우리 당내에서 그러면 친청계가 누구 있어?
뭐 최민희 의원 정도 인재 한 명 생겼을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정말로 낙선했지만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나 지지해줘서 고맙지만 진짜 우리 한 팀이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서 예. 김민석 지도부에 힘 실어줍시다. 저도 거기에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은 저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아 정청래 정말 좀 다른 애 남자답네 예. 하고 또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여러 연합군 같은 형태였어요. 사실. 그러면 또 이 사람 괜찮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저는 정치가로 저는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 진짜 좀 생각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표정이 어둘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지자들 때문이에요. 본인의 지지자들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선거 이후에 그 라방을 했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해서 뭐 내가 진 게 아니다. 사실은 김민석 대표가 이기긴 했으나 나의 주장이 맞다. 예. 그건 뭐냐면 지지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틀 만에 불러서 지금 밥을 먹는 저기서 웃고 있으면 지지자들이 좋냐? 우리가 정말 악다구니를 쓰고 도와줬는데 거기서 웃고 있어.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라방을 했던 이유도 지지자들이 워낙 원성이 높아서 그걸 달래느라고 했고 당분간은 좀 조용히 자숙하면서 지내겠다는 게 정청래 의원 측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표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고 낙선자를 부르는 게 좀 부적절은 아니고 좀 잔인한 거 아니냐 뭐라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웠기 때문에 예. 이거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번져요. 우리 지지층 사이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5시간 밥을 먹었으면 엄청나게 공을 들인 겁니다.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데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 예. 최민희 최고위원, 뭐 이성윤, 한민수 세 분이 나가셨더라고요. 김정청래. 네, 저는 김어준 씨 진짜 지금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아. 오늘 나갔어요? 네, 오늘 아침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이제 방송 좀 다는 보진 못했는데 뭐 나름 이제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압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지금 본인들도 그런 얘기하고 저도 동의하지만 당원 주권 시대라면서요. 여기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면 그게 지금 시대 트렌드 아닙니까? 근데 국민 여론에서 좀 많이 받았다고 저렇게 그러네.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 희낙낙 그럴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최대의 성과는 김어준 씨와 유시민의 힘이 빠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씨도 이제 정말로 본인이 민주 진영을 위한다면 저는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안 된다. 대단합니다. 예. 겸손은 필요하다. 강성필의 뉴스농장. 네. 뉴스농장.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그래요? 아. 좋지 않아? 네. 이 전 방송에서 유희석 대변인께서 이제 저 겸손은 겸손은 필요하다. 강성필의 뉴스농장 해가지고 그걸 당 관계자한테 야나 뭐 내 얘기는 아니고 뭐 이런 의견이 있던데 그 민주당 TV도 중요하던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괜찮은데 겸손은 필요하다. 쉽다. 필요하다. 뭐 쉽다도 좋아. 겸손은 쉽다. 저는 겸손은 쉽다. 강성필의 뉴스 농장. 괜찮네. 그래, 근데 농사 이제 지어. 일단 당근 한 2개 갖다 놓고 약간 토끼 이미지가 있어요. 수박도 갖다 놓고. 수박도 갖다 놓고. 그러네. 수박하고 당근 한 당근이랑 2개. 수가 없으면 안 될까? 아니 이게 구조적 다수. 아이 이거. 근데 내가 봐서는 저는 이제 뭐 그 김어준 씨 자제해야 되는 건 100번 맞는 말이고 예. 정청래 의원도 민심의 척도를 좀 이제 바꾸셔야 돼요.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가 아닌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정치적인 변환이 필요한데 저도 가장 우려스러운 게 김어준 씨예요. 김어준 씨의 발언들이 상당히 또 이 선거 이후에 대통령은 지금 보듬고 봉합하려고 하는데 또 뭔가 이 프레임을 갈라치기로 가고 있어요. 예. 뭐 봐라 이재명 대통령 팔면은 안 되지 않았냐. 이제 친명의 브랜드 친명 시대는 라벨이 갔다.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본인의 지지층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해도 돼요. 본인 방송이니까. 예. 다만 당에서 조치를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분간은
김어준 씨 방송 출연에 대해서 자제령을 내려야 된다. 이게 너무 그 줄세우기라는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게 우리 진영 내에 어떤 갈등을 초래하는 방송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두 번째, 최고위원은 무조건 경선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됐다고 해서 공천이 보장된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 조금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고 그, 또 이게 사실 공천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지도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들. 최고위원도 28년 총선, 앞으로 무슨 총선이나 이런데 그렇죠.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누구 몇몇 사람 전쟁 쪼개는데 나겠네. 일단 남양주 갑, 그다음에 강북을 강북을 나보다 더 잘 알아. 아니 뭐 저는 뭐 서울 수도권은 대충 그럼 외우고 다 있으니까. 남양주 갑을 피해서 다닌다는 소리 있어요. 누가요? 구리 이쪽으로 갈 때 남양주 제가 남양주 을 하려다가 아니, 병 그러면은- 쪽도 좀 병은 확실히 지나가 노선이. 윤희석 대변인은 남양주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그 조광안도 있고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김병주 의원 쪽은 좀 남지 아 않아요? 그래도 저 주광덕 의원이 저 시장 하셨기 때문에 아, 자주 갔지. 그러지. 지금은 떨어졌지만. 그다음에 전주, 남양주, 강북 이 세 야. 곳이 여기는 정말 총선이 어려워져도 괜찮은 곳이거든요. 아,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총선 출마 많이 생각하시는 정도 되시는 분들이 네. 거기를 가겠다. 네. 도전하겠다. 도전하겠다. 최민희 뭐 김용민 예. 뭐 한민수 의원이야 뭐 박용진 의원 계시지만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도 네. 내가 거기 가서 붙겠다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만 남양주 갑에 가서 붙겠다. 갑병. 안 됐네요. 갑병은 확실해. 안 많아. 됐네요. 뭐 안 돼요? 거기도 우리 강세 지역인데. 아니 맞는데 워낙에 민주당 그 지금 현역 의원분들이 돌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조광안 그 최고 보내세요. 예? 조광안 조광안 최고 남양주 보내세요. 병 남양주 거기를 시장에서. 네, 우리가 정리할게요. 안될 것 같은데. 네, 안 우리가 될 것 같은데. 남양주가 갑을병인데 갑이 최민희 의원, 을이 김병주, 의원, 네. 병이 김용민 김용민 의원이에요. 네. 그 중에 만약 길이 남양주를 지나서 가평 쪽으로 가야 된다. 어디를 통해서 가시겠습니까? 아, 저요? 네. 저는 아니면 저 철원 돌아서 가실 거예요? 저는 병 쪽으로 가겠습니다. 쪽으로? 예, 아. 다산 신도시 그쪽. 다산 다산. 예. 그쪽이 좀 낫죠. 갑은 어우. 아니 그래 좀 알고 또 그분 여기 아우, 댓글에 네. 희석이 형 갑으로 가래 남양주. 아, 최민희? 희석이 형이 최민이랑 붙어주세요. 요청 사항이 남양주 있습니다. 괜찮네. 나는 뭐 이렇게 가란 데가 많지. 해운대 가라고도 그러고 뭐 해운대 나보고- 가래? 뭐 하와이 가는 소리 안 하잖아. 하와이? 응? 총영사? 아, 해운대가 낫네. 해운대. 알겠습니다. 진짜 댓글에 영준이님이 보내셨네. 아 영준이님이 아니고 누구죠? 희석이 형, 이진희님이 최민희랑 붙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겸공의 시대가 좀 저물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겸농 겸농으로 감성필의 뉴스 농장 시대가 온다라고 완전 얘기했는데 히트네 이거. 히트네요. 히트네. 네. 저거 아까 일단 딱 시험는 그- 수업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렇지. 절로 가야지 농장에. 농장이니까. 야, 겸농 좋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실 감성필 농사로. 되면 좀 귀염상이잖아요. 겸상이지 우상이지. 네,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래서 좀 토끼 닮았다. 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음. 나는 라스팔마스로 간다님이 고속감이다. 토끼의 씨 없는 수박이라니.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아, 저희가 이제 품격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해석은 하지 왜 않겠습니다. 토끼라고 그랬어. 하지 마. 레빗. 레빗이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전혀 다르지. 레빗으로. 아니 또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아주 좋아. 불쌍해. 시험난 토끼. 시험 두 번 때리는 거야 그건. 고속감이다라고 해서. 아 이거 19금, 29금 네. 가면 안 돼요. 네, 그럼요. 안 됩니다. 자 다음 네, 주제로. 자, 다음 주제로. 다음 주제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 TV를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민주당 TV TF 위원장을 뽑았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했더니 구체적으로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뉴스는 민주당 TV로 시작해야라고 하고 당내에서는 김어준 유튜브 출연 자제에 대한 경고장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야. 예, 당내 공식 플랫폼으로 민주당 TV를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잘하는 일이다. 잘하니까. 이게 뭐 민주당 TV를 만들어서 김어준 씨의 겸공처럼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나 최소한 우리의 방향성은 잘 잡았다. 예. 그러니까 외부 스피커들이 당에 일어나는 뭐 의제 설정이라든지 당의 공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과연 그게 옳은가라는 뭔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저는 긍정적이라고 긍정적이다. 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기사 세컨 제목에 잘 잡았던데 이게 겸손은 힘들다의 출연 자제 이런 경고의 의미도 있지 않냐라는 것이라서 저는 좀 활성화가 돼서 민주당 TV라면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재미없어해요. 맞아요.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뭔가 이게 재밌는 이 프로그램이 민주당 내에서 했던 거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음. TF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당내 구성원들만 하면 또 사람들이 안 봐요. 예. 그래서 외부에 재밌는 사람들을 다양한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초청해서, 요소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게 뭐 잘라도 많이 돌고 거기 가면은 참 재밌다. 이게 메이블과 경공을 그냥 합쳐서 예. 저는 민주당 TV의 어떤 간판을 좀 새롭게 하면 네, 좋지 네. 않을까. 아이, 저는 그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국영방송 만들어서 국영방송이 시청률 1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영방송으로 저희도 인식이 해봤잖아요. 안 되게 옳은 소리 에이, 만들었고 못 써. 국민의힘 TV 뭐 이런 거 그런 있는데 거 안 돼. 그거보다는 차라리 김어준 씨 방송 가서 그 사람의 논리를 깨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많이 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돼. 훨씬 낫지. 당연히 해야 안 불러주면 되고. 어쩔 수 없지만 당연히 해야 돼. 그게 안 훨씬 불러줘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기존의 정당에서 하는 이제 방송 보면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 뭐 앵커 출신 불러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지역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지역 그렇지. 공약 듣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 안 그러니까 봐, 안 안 봐.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 민주당 TV 안에 뭐 김호준 TV도 뭐 이것저것 있더만 경제. 그러니까 예. 우리도 이제 주식 전문가도 좀 불러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전문가도 좀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도 촉법들도 불러 촉법 TV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뭐 뉴스 농장도 안에서 하나 런칭하고 예.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진짜 활동하고 있는 패널들도 딱 부르고 앵커도 좀 우리 박성태 실장 같이 좀 경쟁력 있는 사람 딱 불러가지고 해야지 의원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출연하니까 후원금이 들어오네. 예. 실제 효능감. 효능감. 예, 그렇게 좀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은 경영권을 네. 당에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음. 그러면 눈치 보여서 말을 못해. 위탁해야 돼요. 위탁해야 돼. 에이, 네. 그러면 지금 예를 시장을 들어서 할까 말하고. 손영익자님 인수 조금 그럴까? 어떻게 위탁 받을까요? 위탁 받을까? 아, 좋죠. 고피디님 그 민주당이랑 협의를 좀 해봐요. 그래서 네, 한홍연 단장님하고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아니 박성태 앵커 예를 들어서 민주당 TV에 만약에 앵커라면은 CBS에서 진행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아니, 저는 민주당 TV 해도 민주당 까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민주당 아니에요? TV에서 앵커라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럼 앵커를 윤희석 대변인 공중방송- 하세요 와서 괜찮네. 하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제가 볼 나도 때는. 국영 TV는 안 된다고 봐. 안 돼 이거. 뉴스 농장이 제일 나.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잖아. 그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토끼가 진행하는 씨 없는 수박 네. 뉴스 농장. 그 제목은 2차 가예요, 2차 가. 시연은 토끼. 아까 끝났는데 또 2차 가인데. 여기도 고소할 줄 알아. 엽기 토끼 뭐. 네,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 건강한데. 죄송합니다. 소팔메토. 모욕죄. 모욕죄. 여러분 소팔메토. 네. 하루에 몇 번 화장실 가시나요? 아, 소팔메토. 결혼하는 우리 네. 강성필 대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네. 다음 넘어가도록 주제 하겠습니다. 민주당 TV의 준비 TF 한웅현 전 홍보위원장이 지금 맡고 있는데 네. 민주 TV를 어떻게 할지 사실 저는 발상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부정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효과가 얼마일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